네, 안녕하세요. 끝판능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PC가 생각보다 강력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지표 발표가 나오면서 좀 흔들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빠져가지고 저도 좀 놀래기는 했는데, 이제 이런 걸로 좀 겁을 주나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이 추세 라인은 아직까지 깨지 않고 이 부분에서 계속 종가 마감으로 지켜내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흔들기인가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이 추후에 더 빠지거나 하면 그때는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를 지키고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오늘은 일단 비트코인 차트부터 먼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차트부터 켰는데, 일단 일봉상으로 볼 때 주요 매물대가 이제 이 자리거든요. 이제 25일선을 깨져가지고 그 밑에 부분을 봐야 될 수밖에 없어서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매물대가 겹치는 부분은 22,500부터 23,300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꼬리를 계속 달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어찌됐든 간에 이 이동평균선 주요 구간들을 지키고 있으면서 얘가 이렇게 정배열로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 아직까지는 조정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어보면 상승세기 형태가 되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뭐 상승장 초입이라든지 뭐 미니불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강세가 이뤄질 때는 이 상승세기가 항상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만 알고 계시지만 이때는 강하게 돌파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구간은 깨지면 좀 안 좋은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면서 일종의 뭐 거의 뭐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하락 추세선 이따 보여드릴 건데 장기 하락 추세선에 리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게 갭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만약에 이 지점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일부는 매도해서 안전하게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시간봉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구간을 지키면서 이제 이전에 9일부터 13일까지의 보여줬던 움직임과 비슷하게 가고 있긴 해요. 여기 보시면 이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이때는 상승 다이버스 좀 더 강하게 뜨긴 했지만 어찌됐든 4시간봉에서 과매도 구간을 형성하기도 했고, 얘가 이제 4시간봉에서 지표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일종의 다이버전스 형태를 구축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서 좀 지지되는 물량을 조금 더 매물대를 쌓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눌린 만큼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왔는데 이러한 구간에서는 항상 매물대를 쌓는 작업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를 흔드는 거를 더 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봉 형태를 보게 되면 주요한 구간은 그 중에서도 22,800 구간이 되게 중요한데, 이유가 뭐냐면 이전부터 이어지는 몸통의 종가가 이어지는 라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봉 MA7 그러니까 7주 평균 가격인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가격들이 다 여기 몰려 있어서 이 구간은 종가로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23,164불이니까 내일 오전 9시가 되면 종가가 마감이 되는데, 그때 22,800 혹은 22,900 정도는 위에서 마감해주면 좋다. 그럼 그 과정에서 위아래로 흔들기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변동성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2월달 월봉이 마감을 하죠. 여기서 이제 월봉 50선인데 이 구간을 저번 달엔 넘지 못했고 이번 달에도 넘으려고 하다가 지금 아직까지는 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격대가 한 23,600, 700 이 정도만 좀 넘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만 좀 넘어주면 되는데, 어찌됐든 반등이 먼저 나와서 가느냐, 이지 테스트를 끝내고 반등이 먼저 나와서 올라가가지고 50선 위로 마감을 하느냐, 아니면 요 밑에서 마감을 하느냐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50선 위로 또 마감을 하면 이후에 위에 열리는 갭이 되게 넓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또 위로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겁을 먹곤 있지만 블랙록은 이때 메타버스 테마에 대한 ETF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보면 메타버스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라고 돼 있는데,
메타버스는 이미 물리적 세계와 다양하게 통합돼서 업무, 여가, 혁신을 위해서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고 있다. 이제 보면은 디테일하게 보면 금융, 은행, 소매, 교육, 건강, 피트니스 등 뭐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산업과 시장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제가 이걸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일이 좀 있으면 그런 말도 드리겠지만 요즘은 이제 숲이 좀 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배산임수 이렇게 해가지고 산이 중요성, 그 다음 뭐 강의 중요성, 뭐 전착 구간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산에 잘 안 가죠. 왜냐면 힘드니까. 오르막길을 오르기도 힘들고, 이게 현대사회로 발전하면서 뭐 척추라든지 이런 관절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약해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보다 덜 움직여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생활권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렇게 공간이 이제 축소가 되는데, 그것처럼 디지털 공간이라는 것이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숲이라는 게 또 뜰 수가 있어요.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뭐 지금도 서울숲 장난 아니죠. 그런 것처럼 숲이나 공원이나 이런 게 뜰 수가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메타버스가 그러면 과연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가와 업무 혁신이라 돼 있는데 이 여가적인 측면이 뭐냐면 우리가 AI라는 것이 지금 챗 GPT를 통해서 지금 파괴력을 보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더 확산되고 대중화가 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대부분을 대체를 하면 우리는 잉여 시간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점점 편리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 반경이 더 좁아진다라는 거죠. 이전보다 움직임도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지털 공간에서는 공간 자체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질 거다. 이런 쪽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시장이 지금 당장이 디지털 세계라든지 뭐 아바타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AI라는 것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메타버스 같은 것들도 역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타버스에 대해 좋게 보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랙록도 뛰어든 메타버스 ETF, 애플 없고 날개 달듯. 애플도 들어오죠, 이제. 헤드셋.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뭐냐면, 메타가 이제 그 독과점 논란에서 계속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었는데, 인수를 승인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 VR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제동을 걸었단 말이에요, 당국에서. 근데 이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업체가 인수가 될 거고, VR 시장에서 메타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이전에는 메타에서 뭐 VR을 한다 그러고 메타버스 한다 그러고 상호 변경을 한다 그러는데 실적이 예전만큼 좋지 않고 눈에 나오는 퍼포먼스가 없기 때문에 이 실적 부진으로 막 어닝 쇼크가 오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메타의 이 전환이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련의 이유를 통해서. 그래서 시대가 어쨌든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당장 겁만 내고 있을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공포에서는 조금 더 뭐 리스크 관리하는 건 괜찮은데, 아예 아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 몰빵, 그러니까 현금 100%, 이거 완전 무조건 대하락장 올 거다, 뭐 이런 쪽으로만 몰두해서 보는 관점은 조금 좀 옅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들도 엄청난 돈을 쓰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챗 GPT의 세계적 돌풍으로 개발사 기업 가치가 38조 원, 이거 엄청나게 많은 시장 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빨리빨리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다른 경쟁사들도 지금 따라붙으려고 막 이렇게 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AI 커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 시장 역시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지난 사이클보다 느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안 오르냐, 이렇게 좀 조급하기도 하고, 이렇게 왜 조정을 이렇게 심하게 받고 이것도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을 먹고 하다 보면 하면 올라와 있는 게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급하게 오르면 미니불장으로 저는 볼 거다라고 봤지만,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오르면 저는 2017년의 장세를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지점이 한 뭐 2015년에서 16년 정도일 거니까 천천히 오르는 게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 증가세가 예전보다는 가파르지 않지만 이거 자체가 결국
이러한 형태의 2015년 그 다음에 2016년의 사이클을 따라간다면 저는 이게 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다. 천천히 가야 오래 가고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실현 가격은 계속 이거 지지선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실현 손익을 뚫었기 때문에 이 실현 손익을 뚫은 시점에서는 거의 항상 장세가 새롭게 사이클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게 나오더라도 미니물장으로 엄청 올랐다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 지점도까지 마지막으로 뚫어주면 그럼 뭐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던 지점은 여기로 일단 봤었는데, 원래라면. 근데 뭐 이거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여기랑 비슷하면 뭐 이후에 이 과정이 또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뭔들 좋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그래서 뭐 19년 사이클이든 15년, 16년 사이클이든 상관없습니다. 왜? 다 좋아요. 어차피 비트코인은 긍정적으로 간다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단기간에는 이런 조정들에 대해서 겁을 너무 내지 말고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만 하자. 왜? 우리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걸 전제로 깔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하락만 보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고, 저처럼 너무 상승만 보는 것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딱 중심을 잡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 얘기 해드렸죠. 아크 인베스트먼트 얘기하면서 워렌 버핏이 장기간으로 보면 이기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돈나무가 이기는 구간이 있다 그랬죠. 그게 언제냐면 기술주의 강세가 올 때 돈나무가 유리한 장세가 되는 거거든요. 돈나무가 1월 달에 아크 인베스트먼트 월간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얘는 또 샀죠. 코인베이스 주식을 이번에 떨어질 때 또 샀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어쨌든 손실이 되지만 미국 경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돈나무도 사고 있고 하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한번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술주라고 하면 신산업일 거고, 특히 4차 산업이고 우리는 코인이니까요. 4차 산업에 대한 코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힘들겠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갖고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런 코인들을 매매하다가 보면 정말 뭐 혼자서 매매하기 힘들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현물 알트는 멤버십방을 따로 있거든요. 그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공개 브리핑방에서는 좀 크게 잡아드리는데, 그것보다 좀 더 세부적이고 그리고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등의 타점을 제시하는 것들은 이 멤버십방에서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진입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보면 또 이 얘기를 바로 드렸죠. 이때 토요일이었는데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아라 하면서 중국 코인들 다 담아와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매매를 하기 힘들 때, 여러분들 매매하기 힘드실 때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현물이 있으면 또 선물이 있겠죠. 선물방은 또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있는데요. 선물방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고, 이렇게 수익인증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에는 관점에 대한 근거와 어떤 식으로 지금 모양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제 스스로 매매를 하는데 좀 힘드시다, 그리고 플러스 어떤 개인 매매를 할 때 팁을 좀 받고 싶다, 이런 것들. 이거 보면 제가 움직임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딱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숏을 쳐야 되는데 원래라면 이렇게 장대 항목 나왔죠, 올리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무빙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등 요즘 어떤 트렌드의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라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선물방을 참여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가입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한테 가입 신청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응대를 해서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